바다의 5분 대기조인 참수리급 고속정은 해군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특히 상황 걸리면 5분 만에 시동 걸고 출항할 정도의 신속성과 최고 속력 38노트의 고속성을 가져서 바다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고 하면 일단 참수리를 보내고 볼 정도다. 이러다 보니 해상 군안활동, 초계, 이송, 전투 등의 별의별 임무에 다 투입되어 해군에서 가장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함이기도 하다. 이렇듯 참수리는 1978년 처음 전력화된 이래 지금도 여전히 해군의 일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군함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참수리급 고속정들은 모두 후기형이지만 함령이 30년 이상 넘어간 구닥다리 배라 더 이상 변화하는 전장에 대처하기가 힘들어져 대체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해군은 참수리급 고속정을 잇는 차세대 고속정을 건조했는데 바로 참수리 211정 PKMR이다. 참수리 211급 통칭 PKMR은 한국 해군의 차세대 고속정으로서 PKM인 참수리의 명맥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참수리 211급이라고 불린다. 이름답게 이 군함의 역할은 노후화된 참수리의 임무를 이어받는 것이며 총 34척의 함정이 건조될 예정이다. 만재 배수량 250톤, 전장 44.7m, 최대 속력 40노트, 한화 네이벌 실드 베이스라인 2 전투체계, 76mm 함포와 12.7mm 중기관총, 그리고 130mm 로켓 런처로 무장하고 있는 고속정이다. 참수리급 고속정과 비교하면 약 80톤 정도로 배수량이 커졌으며 40mm와 20mm 기관포가 주력화기인 참수리와 비교해 76mm 함포를 무장해 강력한 화력을 가진 게 특징이다. 현재 배치1에 해당하는 16척이 모두 건조되어 임무를 수행 중이며 해군 내에서는 PKMR 또는 신형 참수리, 빅수리 등의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PKMR은 검독수리급 사업, 그러니까 신형 고속정 사업인 PKX 사업의 결과물로 태어난 고속정이다. 휴전 후 NLL이 그어진 이래 북한은 해상에서 간첩선이나 반잠수정 등을 투입해 어민을 납치하거나 특수부대를 투입시켜 끊임없이 남한을 교란했다. 참수리급 고속정이 105척이나 건조된 이유도 북한이 간첩선이나 반잠수정 전력이 워낙 많으니 이에 대비하기 위해 양적 전력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참수리는 최전방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지만 1990년대가 되면서 화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제1연평해전이었다. 참수리급의 40mm 기관포와 20mm 시벌커는 경비정에는 제대로 된 유효타를 먹이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경비정을 격침시킨 건 PCC 영주함의 76mm 함포였다. 그래서 신형 고속정은 참수리의 임무를 대체할 수 있으며 대규모 북한 고속정, 반잠수정 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았다. 원래는 적당한 가격에 신형 고속정 50여 척을 건조해 참수리와 1대1로 대체할 목적이었다. 그래서 PKX 사업 초기 설계에서는 76mm 함포 한 몽과 단거리 대한미사일을 장비할 생각이었다. 구체적인 운용은 PKX가 1차적으로 NLL 근처에서 함포로 북한 경비정의 남하를 막다가 대규모 남하인 게 확인되면 대한미사일을 발사해 저지할 생각이었다. 이는 1971년부터 도입된 백구급 고속정 수준의 무장으로 가격도 적당하며 무난한 성능을 가진 가성비 좋은 무장과 설계였다. 이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테지만 사업은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제2연평해전이 벌어지게 된 거다. 비록 승전하긴 했지만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한 결과 76mm 함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다. 거기에 정치권에서 PKX 사업에 지나치게 개입한 결과 570톤밖에 안 되는 고속함 주제에 76mm 함포와 40mm 부포를 장비한 과무장급 판왕, 윤영함급 PKG가 건조되게 된다. 덕분에 PKX 사업 예산은 폭증하게 되어 PKX 사업을 나누어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윤영함급 고속함, PKG 사업이 PKXA, 그리고 참수리 211급 PKMR 사업인 PKXB로 말이다. PKXB 사업은 현재 배치1과 배치2 사업으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는 중이며 PKMR은 배치1에 해당하며 배치1은 모두 건조가 완료된 상태이다. 같은 PKX 사업의 결과로 태어난 PKG와 PKMR은 배다른 형제다. 이들은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의 교훈을 받아들여 건조된 전투함이다. 총원 전투 배치가 되면 함내로 들어오며 이를 위해 12.7mm 중기관총도 원격 조준 장치로 함내에서 조준한다. 부족한 화력에 대비해 76mm 함포를 장비해 경비정을 침몰시킬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을 가졌다. 또한 연안에서 부유물에 걸리지 않고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CODAG 추진 체계 및
워터제트 추진 체계를 사용했다. 전투 체계도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한 네이벌 쉴드 2를 사용한 것도 동일하다. 다만 함량이 10년 정도 차이 나다 보니 PKMR 쪽이 PKG에 비해 레이더나 사격 통제 장비 등이 좀 더 최신이다. 예를 들어 대수상 레이더인 SPS-100K는 SPS-300K를, SPS-540K의 개량형인 SPS-560K를, 전자 광학 추적 장비인 SAQ-540K는 SAQ-560K를, 전자전 장비인 SLQ-200K는 SLQ-201K로 말이다. 하지만 다른 점은 PKMR은 40mm 노번과 해성 대함미사일은 달려있지 않으며 대신 130mm 비룡 유도 로켓이 달려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해상 병기 중에서 유도 로켓을 장비한 것은 PKMR이 최초라고 한다. 어째서 이런 장비를 달았을까? 당연하겠지만 북한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북한군의 주요 해상 전술은 경비정, 공기부양정, 반잠수정 등의 소형 함정을 대량으로 남하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소형 함정들이 76mm로만 대응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거다. 그렇다고 PKG처럼 40mm 함포를 달 수도 없고, 설사 달았다고 해도 함포로 유격하기에는 적의 함포 사격을 감내해야 돼서 부담이 되었다. 그렇다고 PKG처럼 미사일을 쓰자니 미사일이 소형 함정보다 훨씬 비싸고 4발뿐이라 양도 적어 북한군의 남하에 제대로 대응하기는 어려웠다. 그렇다고 참수리 같은 고속정을 NLL 주변에 도배하기에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군 병력의 감소에 비효율적이었다. 즉, 북한군의 대항해 함포 사거리 밖에서 다수의 표적과 교전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의 무기체계가 필요했다. 이에 엔지니어들이 찾은 해답은 구룡 다련장 로켓이었다. 130mm 무유도 로켓탄을 사용하는 이 무기는 지상의 넓은 범위를 제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탄두의 탄약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적외선 시커와 GPS, 관성 함법장치, 구동장치 등을 넣어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인 교전 시퀀스는 SPS-560K 레이더로 표적을 식별하면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비룡을 발사한다. 발사된 비룡은 포물선 비행을 하게 되고 하강 단계에서 노즈캡이 벗겨지면서 적외선 시커로 목표물을 찾아 명중한다. 물론 상승 단계에서 자함의 유도 및 관성 함법 장치와 GPS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명중률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PKMR은 최대 20km, 함포 사거리 밖에서 북한 고속정들을 제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발사 후 망각 방식이기 때문에 동시 교전이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기존 130mm 구룡 로켓탄과 추진 기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도 낮은 점이다. 즉, 비룡은 저렴한 가격과 PKMR의 사격 통제 체계와 연동해 미사일처럼 유도해 소형 함정을 공격하는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물건이다. 이 유도 로켓을 발사대에 장전해 총 12발을 발사할 수 있다. 결국 PKMR은 PKG보다 화력과 배수량은 떨어지지만 북한의 NLL 도발에 더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PKMR은 제한적으로 대잠전이 가능하다. 여전히 폭레를 사용한 대잠 전투를 하지만 호위함이 함수소나와 예인소나를 장비해 대잠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콩스버그사의 SS-2030 함수소나를 장비했고 ST-2400 견인형 가변 수심 소나를 장비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인 대잠전이 가능한 건 아니며 거의 함수소나 바로 아래만 추적할 수 있을 정도고, 견인형 소나 또한 컴팩트형이라 광범위한 탐색은 불가능해 본격적으로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심 150m 이하는 해저 지형을 스캔할 수 있어서 해저 지형과 아닌 것 정도는 구별할 수 있다. 실제로 대잠 훈련 시에도 PKMR은 적극적으로 잠수함을 찾는 게 아닌 아군 대잠 전력들이 의심되는 구역을 알려주면 위치로 이동해 소나로 해저 지형을 스캔, 이전 해저 지형과 비교해보면서 해저 지형이 아닌 것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 방식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침몰한 천안함 잔해도 이런 방식으로 찾아냈다는 걸 생각하면 전술적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서해의 경우 잠수정이 엔진을 끄고 해저에 착저해 아예 소리를 내지 않아 자신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PKMR의 소나는 운 좋으면 고속정으로 잠수정을 잡을 수도 있다. 게다가 속도가 빠르고 유사시를 대비해 NLL 주변에서 초계를 하고 있으니 이 대잠 장비들이 별거 아니라 하더라도 적을 충분히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PKG는 대잠 장비가 아예 없어서 탐색을 아예 못한다는 것에 비하면 PKMR이 훨씬 나은 수준이다. 게다가 PKG의 경우 스텔스 설계를 한다고 현측 통로를 만들지 않아 임무 수행 시 장비 들고 함내를 오르내려야 해서 승무원들이 상당히 불편했는데 PKMR은 현측 통로를 설치해 편의성도 증대되었다. 결국 대수상전에만 치중한 PKG보다 대수상전과 대잠전을 고루할 수 있는 PKMR이 범용성이 좀 더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본래 고속정 역할을 생각하면 PKMR 쪽이 훨씬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해상급 미사일 고속정 혹은 신형 고속정들을 속속히 배치 중이며 76mm 함포와 부무장이 달려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76mm 함포만 가지고 있는 PKMR이 상대하기에는 조금 벅찬 감이 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PKG의 가치는 보존이 되고 있다. 물론 PKMR도 단점이 없지는 않은데 부포나 경고사격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12.7mm 기관총이 해상에서는 위력이 부족하며 그렇다고 76mm 함포를 쓰기에는 위력이 너무 강하기에 미식별 표적을 확인하기 위해 2km 이내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여전히 위험하다. 게다가 참수리에 비해 배수량은 늘어나고 승무원 숫자는 줄어 거조성은 참수리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고속정의 임무 자체가 다용도에 맞춰져 있는지라 승무원 인원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혹사당하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해군이 운영 중인 참수리는 32척이며 PKMR이 배치됨에 따라 점점 퇴역 중이다. 미래의 PKMR 배치2까지 전력화가 완료되면 아마 모두 퇴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20년이 넘어서 드디어 참수리가 전량 퇴역하게 되는 거다. 참수리가 모두 퇴역하면 NLL에는 PKMR, PKG, FFG-1, FFG-2 등이 배치되며 드디어 해군의 창급부대 현대화 사업은 끝나게 된다. 포항급 PCC와 참수리를 운영하던 시절보다 수적으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향상된 작전 능력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하며 승조원들의 생존성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북한군의 열악한 환경으로 생각해보면 이 격차를 쉽게 메우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NLL에서 북한의 해상 도발 위험이 줄어든 만큼 본격적인 대형 구축함을 건조하고 배치할 여유를 마련한 거다. 물론 북한군이 최악체라 그런 것일 뿐 해저대와 중국 해군을 생각한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물론 NLL이라는 특수한 환경,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 때문에 미사일이나 유도로켓보다는 함포전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에서 PKMR이 쓸모가 있냐라며 PKG를 더 양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실 화력이 모자라면 PKG를 더 건조하는 게 아니라 1000톤 이상의 호위함을 뽑는 게 훨씬 더 낫다. 고속정의 역할은 북한의 남하를 1차적으로 저지하는 것이고 최전선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무장보다는 범용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범용성을 위해 무장을 희생하는 것은 군사무기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다. 오늘도 PKMR은 바다에 나가 임무를 수행 중이다. PKMR에게 문을 빌며 안전항해하길 바란다.